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인 레베카 코리엄은 화목한 부모 밑에서 언니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청소년 때 동물원에서 일한 적도 있을 만큼 동물을 좋아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선 아주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통했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대학에서 스포츠과학과 아동학을 전공했고요. 틈틈이 자원봉사 활동도 할 만큼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다 레베카가 좋은 기회로 미국에 건너갑니다. 거기서 약 4개월간 캠프 아메리카에 참여를 해서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23살이 되던 2010년 6월 아주 가슴 설레는 공고를 보게 돼요. 월트 디즈니의 유람선 업체 디즈니 크루즈에서 스텝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돈도 받죠? 크루즈 탈 수 있죠? 중간중간에 정박하는 곳에서 여행도 할 수 있죠? 정말 금상첨화의 기회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레베카가 미국 플로리다 본사로 건너가서 훈련을 받았고요. 6개월 후 최종적으로 미국 LA 항구에서 시작이 되는 디즈니 원더 크루즈의 승무원 유니폼을 입게 되죠. 정말 꿈에 그리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받은 가족의 연락.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고 레베카는 급하게 장례식에 가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2주 후 다시 LA로 돌아와서 크루즈 승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드디어 2011년 3월 21일 수백 명의 손님과 선원을 태운 원더 크루즈는 7일간의 일정으로 LA 항구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 LA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멕시코 해변 도시 3곳을 정박한 후에 다시 LA로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레베카는 출발하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번에 이제 멕시코 쪽을 가게 됐다. 너무 기쁘다. 다음날 전화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레베카는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게 되는데 다음 날인 3월 22일 아침 9시 레베카가 교대를 해줘야 하는 스케줄인데 웬일인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는 혹시 늦잠을 자나 싶어서 방에 가봤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곧이어 선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레베카를 찾는다고요. 하지만 이 호출에도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영국에 있는 부모님은 레베카가 크루즈에서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일단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가장 먼저 조사한 건 CCTV였어요. 영상 이곳저곳을 보면서 레베카의 모습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전날인 3월 21일 그녀는 일을 마치고 동료와 바에서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새벽 5시 45분 레베카가 찍힌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역에 내선 전화기 한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요. 입고 있는 셔츠가 자신의 것이 아닌 남자 사이즈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마침 지나가던 다른 선원이 이제 레베카가 아주 걱정스럽게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냐고 묻습니다. 영상 속 입모양을 봤을 때 레베카가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고 조금 후 전화를 끊게 되는데요. 이후 레베카는요 머리를 막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뒤로 젖혔고요.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여기까지가 CCTV에 남아있는 그녀의 마지막 자취였어요. 혹시나 이 배에서 그녀가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경비대와 멕시코 수군까지 이 가능성을 두고 수색을 시작했죠. 혹시 바다에 떠있을 그녀의 시신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이 원더 크루즈 자체가 미국 쪽이 아닌 바하마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 안쪽으로 누군가 수색을 들어오는 거는 이제 바하마 소속의 형사 한 명이 파견이 됐고 그가 와서 선내 조사를 시작합니다. 한편 레베카의 부모님은 딸이 이제 실종됐다는 소식에 단번에 미국에 건너왔어요.
그런데 크루즈 내에서 아이를 찾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결국은 원더호가 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부모님의 급한 마음에 배에서 내리는 승객들한테 하나하나 딸을 본 적이 있냐 물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시간 맞춰 항구에 도착했지만 디즈니 측에서는 이런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했었는지 차에 이제 창문이 검게 가려진 차에 가두다시피 태워집니다. 그래서 레베카 부모는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하죠. 이후에 유일하게 선내를 조사했던 바하마 그 형사를 만난 부모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게 유일한 경찰 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몇 명의 승무원만 조사를 했을 뿐 승객들과는 어떠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사라졌고 주변 동료뿐만 아니라 그 안에 혹시라도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는지 부모로서는 마지막 하나까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놓쳐버렸습니다. 부모가 답답한 심정으로 일단 선장을 만나보는데 이 선장이 애도를 표하면서도 레베카가 5층 승무원 풀장이 있는데 거기에 갔고 파도에 의해서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가 추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여긴 이유가 있었어요. 풀장 근처에서 레베카의 슬리퍼가 발견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겨우 슬리퍼 하나가 있었다고 해서 바다로 추락을 했다. 약간 부모가 느끼기에는 크루즈 쪽에서는 레베카가 배에서 떨어졌다라는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풀장을 직접 관찰해본 부모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 풀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높은 벽이 있었고 여기에서 쉽게 사람이 이렇게 뛰어 넘어져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레베카가 실종된 당일 파도의 세기는요, 사람이 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레베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은 했지만 그 전에 누군가 고의로 그녀를 밀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누군가 그녀를 살해하고 바다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그녀를 납치했다가 이제 사람들 다 빠져나갔을 때 가방에 넣어서 그녀를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설이 가능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다각도의 가설을 가지고 검토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배에서 몇 번이나 레베카를 찾는다라는 방송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실종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디즈니 측에서 고객들한테 그걸 다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부모로서는 망연자실했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지조차 막막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달 후가 됐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종된 레베카의 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라면 누군가 그녀를 죽였거나 납치했고 이후 카드를 가지고 돈을 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 위치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해 9월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레베카가 실종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부모들이 레베카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조사해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조사가 잘 안 돼요?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엄청난 약점이죠. 영국인 레베카가 미국에서 출발한 크루즈를 타고 멕시코 해상에서 실종됩니다. 근데 배는 바하마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바하마 형사가 있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는 추락사다라고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관련자들, 국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줄 국가나 기관이 미약했던 겁니다. 그러던 2011년 10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아시죠? 여기 저널리스트 존 런슨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그가 형사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 원더호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레베카를 잘 알고 있던 그 당시에 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던 승무원들을 인터뷰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까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갑판 수리공이 말하길 레베카가 평소에도 자주 5층 갑판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수영을 하다가 밖으로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슬리퍼도 발견됐으니까 이거 앞뒤 맞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수영장에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보입니다. 파도가 엄청 나야 돼요. 또 다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레베카와 가장 친했던 동료 중 하나인 넬리사. 그녀는 실종 전날 밤 11시에 레베카를 봤다고 말합니다. 일을 끝내고 서로 수다를 떨고 장난치다가 레베카가 멜리사에게 바에 같이 가자라고 물어보는데 그녀는 피곤해서 쉬겠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가죠. 그게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이때 존이 묻습니다. 슬리퍼가 수영장에서 발견됐다고. 그런데 돌아온 답이 멜리사는 그 슬리퍼가 레베카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았고 평소 그녀가 신는 스타일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레베카의 부모님도 나중에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 슬리퍼는 아이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얘가 여기 있었다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멜리사는 디즈니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슬리퍼가 그냥 레베카 거다라고 단정 짓고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 추후에 2016년에 레베카의 부모가 사건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레베카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확정됩니다. 멜리사가 계속 동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디즈니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 크루즈는 신분증 없이는 승차 하차가 안 된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고 당연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지냐. 게다가 그 5층 승무원 수영장 바로 옆에는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승무원 체육관도 있다. 그리고 이제 레베카가 사라진 시점인 오후 5시 45분 이후, 그러니까 6시 정도쯤에는 분명 그곳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고 사고가 났다면 목격했을 거다라는 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물론 존 또한 한쪽의 그 음모론에만 치우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레베카가 자살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멜리사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레베카의 애정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레베카는 배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승무원, 그러니까 여자 승무원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양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남자 승무원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주 복잡한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쩌다가 한 침대에 눕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 일로 인해 레베카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충격에서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멜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실종 당일 새벽 6시에 처음 보는 남자 옷을 입고 절망에 빠진 레베카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던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날 통화를 하고 있던 건 다른 동료 승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를 끝낸 후에 그녀는 방으로 찾아갔어요. 그 승무원 방으로, 다른 친구 방으로. 그리고 울면서 이 애정 문제를 하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다 울고 좀 평정을 되찾았는지 레베카는 동료의 방을 나갔는데요. 이후에 영영 사라졌던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레베카의 어떤 복잡한 연애 상황 때문에 그녀가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이 크루즈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영국에 있는 부모를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시켜주겠다라는 계획도 있었고, 또 평소에 워낙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은 자살 가능성을 쉽게 믿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타살? 신용카드 기록도 있고 비밀번호를 누군가 변경한 것도 있고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후에 부모는 딸의 이 실종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적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건을 널리 알리려 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하마 형사가 저지른 부실한 초동 수사, 게다가 디즈니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 이렇게 장기간 미궁으로 빠지게 된 건 아닐까요? 특히 디즈니족에서는 크루즈 라인을 만든 이래 최초로 발생한 사건, 이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즈니는 이 전화 통화한 테이프 그리고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녹화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절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다고 해요. 부모로서는 정말 답답했겠죠. 실종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베카의 가족이 지친 걸까요? 2015년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가족은 미공개된 어떤 금액을 받고 디즈니와 합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딸이 실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인 건지, 또는 디즈니가 제안한 금액이 그들에게 만족스러웠는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 소중한 딸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레베카 부모의 선택이 더욱더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 사라진 레베카 코리엄 실종 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